네, 안녕하십니까. 물샘닷컴의 이준수입니다. 자, 이 영상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하고 산업보건지도사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먼저 제 연락처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와 소통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영상에 다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에 대해서 연락을 하셨다면 물샘닷컴에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물샘닷컴 홈페이지에. 거기 회사에 전화하셔서 저에 대해서 강의 때문에 상담하고 싶다 되면 또 연결을 시켜줍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남겨주면 저에게 연락 와서 뒤에 연락하는 건데, 혹시 제게 직접 연락을 주고 싶다라면은 이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010-6362-6001입니다. 근데 이 전화번호를 하게 되면 제가 항시 받느냐? 잘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것은 제가 들고 다니지 않는 전화기고요. 그냥 던져놓습니다. 사무실에. 대신 이 전화가 제 다른 전화로 이제 실제 들고 다니는 전화로 착신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이 번호로 카카오톡으로 주게 되면은 제가 읽어보는 게 이제 집에 갔을 때는 한번 읽어보곤 하니까 어쩌다가 일주일 만에 볼 때도 있고 어쨌든 매일 하루 만에 볼 때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자주 못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카톡은 보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문자를 보내시게 되면은 제 별도의 착신된 전화로 와서 실시간으로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면 직접 전화를 주셔서 또 받을 때도 많아요. 주로 이제 업무 중이 아닐 때 많이 받는 건데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되면은 제가 카톡을 보내드립니다. 안내 카톡을 보내드리는데 이 카톡으로 저랑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혹시 저에게 대해서 어떤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 남겨놓으신다라면은 제가 항상 답변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사 산업기사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도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것도 저도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피드백을 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소통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네이버에 네이버 카페에 산업안전 관련된 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순파파의 돌순파파 산업안전입니다. 이게 카페 명에다가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돌순파파는 이렇게 쳐보셔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로 DOLSON PAPA 이렇게만 치셔서 그 카페를 검색해 보셔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제가 질문 답변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아무래도 게시판에 글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부 수험생들을 위한 그러한 어떤 피드백을 하게 하는 그런 카페인 거죠. 그리고 물샘닷컴에다 그렇게 문의를 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이제 소통의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사를 준비하시거나 하신다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가 관건이 첫째가 하나 있고요. 첫째, 공부 잘하는 방법, 그럴까요, 그냥? 공부 잘하는 방법. 두 번째, 그래, 내가 합격을 했는데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한 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의 비전, 미래 방향, 그럴까요? 먹고 살기, 그냥 적을게요. 쉽게. 우리 어렵게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뒤에 합격한 다음인 거고, 이것은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핵심은 이제 이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은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근데 대부분 이런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이거 공부를 하긴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내가 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이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의사도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벌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도 낮은 전문이 아니고 전문직으로도. 그러니까 본인의 하기 나름인 거지, 이것을 딱 내가 따는 순간 장밋빛 카펫이 쫙 깔리고 모든 인생이 화려해진다? 소위 말하는 신분 상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 그리고 정년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가장 핵심되는 공부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도사는 1차와 2차와 3차가 있습니다. 참 기분 나쁘죠. 이렇게 3번이나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 1차 필기입니다. 그러면 이 필기는 어떻게 되냐면 총 3과목이 돼요. 첫째, 산업안전보건 법령입니다. 그냥 법령이라고 적을게요. 두 번째, 산업안전 일반이 될 수도 있고 산업위생 일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산업보건 일반이죠. 예. 안전이냐 보건이냐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 번째, 기업진단지도입니다. 근데 기업진단지도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설명할게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를 구분한다면은 일단 1차 필기에서 여기 1과목인 법령은 똑같이 필기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도 같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도. 자, 보건은 위생 분야하고 직업환경 분야가 있죠. 예, 문제 똑같습니다. 안전은 기계, 건설, 전기, 화공이 있죠. 문제가 같냐? 예, 똑같습니다. 분야가 다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은 안전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문제가 다 같기 때문에 안전지도사나 보건지도사나 모두 법령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에 관련된 법령 내용도 나오고 안전에 대한 법령 내용도 이렇게 내가 안전지도사니까 안전법만 나온다. 보건지도사 주면니까 보건법만 나온다. 그게 아니라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과목은 산업안전 일반이냐 산업위생 일반 즉 산업보건 쪽이냐 했을 때 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 일반이 출제가 되는 거고 보건은 산업보건에 해당되는 위생 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과목은 기업진단지도인데 기업진단지도 같습니다. 다 여기도 기업진단 같아요. 총 문제는 한 과목당 25문제씩입니다. 총 75문제죠. 꽈락 40점 이상으로 해서 평균 60점 이상인데 기업진단지도가 25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가 나오냐면요. 한 18문제인가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문제가 있죠. 예, 더하지는 7문제가 있는데 기업진단지도가 18문제, 기업진단지도가 18문제, 문제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7문제는 안전지도사는 산업위생, 이 보건 분야가 7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사에게는 기업진단 18문제 똑같고 이 7문제가 산업안전 일반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산업안전 일반과 산업위생 일반인 보건 쪽에서 어느 걸 공부해야 되는 게 효과적이냐면 딱 이겁니다. 우리 산업안전 기사에 있는 산업위생 관리 기사에 있는 안전관리론.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 쪽을 설명하면은 1과목인 안전관리론, 2과목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 25문제에서 거의 20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나머지 5문제 정도는 어떤 게 나오냐. 이제 이것은 딱 정설은 아니지만 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것이라든지 법 내용도 같이 섞여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나 전기, 화공, 건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산업안전 지도사임에도 기계안전을 공부한다. 기계안전 분야이다 하게 되면은 법령 공부하신 다음에 안전관련해서 기사 부분에 있는 산업안전, 안전관리론 1과목, 그리고 2과목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그리고 적어도 기계안전에 해당되는 기계위험 방지기술, 그것은 기본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또 시험도 화공이나 전기 그것도 한두 개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도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아, 나는 기계 쪽에 공부를 하는데 화공, 전기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2차에서도 이것을 안 나오는데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기본 소양으로도 분명히 보실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이왕이면 다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 같은 경우는 실제 안전관리론 같은 경우는 문제는 기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딥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인간공학하고 시스템 안전공학 여기에서는 산업안전 기사보다 약간 더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시스템 안전공학 쪽에서는 산업안전기사는 얕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의 강의보다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카페에 또는 그렇게 제공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산업안전기사, 산업이상관리기사 이 내용이 이 과목인 내용이에요. 어디 별도의 따로 기술사, 지도사 뭐 이런 지도사의 강의가 별도로 따로 만들 이유가 없는 게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물샘닷컴에서 제공하는 것은 법령 강의 있고, 안 되다면 산업안전기사에 이것이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 기사 공부해도 내가 충분하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충분하다고 자신합니다. 왜? 이 내용을 촬영을 다시 했어요. 지도사 때문에.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고 이거 있었습니다 해서 기사나 산업기사 수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사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법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산업안전 기사나 산업안전 산업기사 강의가 그냥 기사, 산업기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기술사, 지도사도 알아야 될 기본 소양인 걸로 같이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입니다. 기업진단 지도는 어찌 보면 이 기업진단 지도가 사람들은 경영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OT에서도 많이 하지만 경영학 아닙니다. 직업심리, 산업심리에 경영학이 안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산업심리, 직업심리에 대한 것에 기업진단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경영학이 어쩔 때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한 7, 8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번 문제 쉬웠다. 이런 게 안 나오면은 왜 이래 시험이? 라고 생각하는데 경영 환경이 아니라 기업진단지도 같은 경우는 이거 기업진단 안에 직업심리학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이 직업심리학이 그 안에 경영학이 그 직업심리학의 일부 들어있는 한 과목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고 있으면 경영학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도사에 맞는 기업진단지도의 강의를 같이 반영을 되고 있고, 실제 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그 교재에서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뭐 이 교재만 있으면 100점 만점이다. 100점 만점 자신은 못합니다. 사실 저도. 왜? 워낙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100점 만점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최대한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근데 여기가 이 기업진단지도가 우리가 다른 말로 산업심리라고 해요. 산업심리 또는 직업심리라고 하는데 이 산업심리라는 과목이 인간공학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에 있는 산업심리를 시험 본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시험에 아예 기업진단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산업심리 제목은 같은데 내용이 다른 산업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업심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산업심리인 걸로 착각을 해서 인간공학을 공부를 많이 하시면 기업진단지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것은 방향 접근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필기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법령입니다. 근데 자신있게 설명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준수라는 사람은 법 강의만큼은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법 강의 잘한대요. 법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법령이 강의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왜? 법이 의외로 재미있어요. 저는 강의할 때 법령을 읽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럴 게 없어요. 왜?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외워야지 제가 굳이 이것을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거죠. 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이해한다면 그 내용은 거의 쉽게 이해가 되고 실제 필기에서 그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답이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대부분이 법이 의외로 또 재밌게 잘 들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무에도 맞게 적용이 된다고 하시고 또 이제 이런 분도 계세요. 법을 충분히 이해를 해보니까 본사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에 이것을 서류 만들고 이래 했는데 현장에서 이거 없어도 된다고 했더니 본사에서 무슨 소리냐 이거 있어야지 법에 근거를 들어서 본인의 말이 맞는 것이 몇 번씩 그런 게 맞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도 연락을 좀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구성은 된다는 겁니다.